안녕하십니까. 딴짓하는 의사 부산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신명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근육의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것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5번 시행하는데 마지막 선 상태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그게 15초를 넘으면 근감소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특히나 가루로 하면 그게 근육량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단백질만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해서 꼭 운동을 같이 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연구에서는 운동을 못하는 경우에 영양 중재, 적절한 영양 공급만으로도 근육량이 개선되고 근육 기능이 개선되고 노쇠 정도도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있어서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 운동을 하실 수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유청 단백질 같은 것들을 복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유청 단백질에는 한 11% 정도 루이신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루이신은 단백을 합성을 촉진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만 그 유청 단백질 제품 안에서 유당이 포함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당이 포함된 제품을 드셨을 때 배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잘 가려서 드신다고 하면 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서 산과 소화 효소로 그걸 분해해서 아미노산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분해된 아미노산은 소장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데요. 소장에서 아미노산을 흡수하는 것은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먹었던 단백질이 흡수가 좀 지연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배출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제 못 먹었던 단백질을 오늘 먹어도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너무 재지 마시고 전체적인 총량을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을 먹으면 살이 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제품 같은 것들에도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나 심지어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이 일부 소량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최근에 나와 있는 단백질 제품들은 그런 게 전혀 없고, 음식으로 섭취한다 하시더라도 단백질은 꼭 필수 구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도 단백질을 드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찔 염려하지 마시고 단백질은 꼭 드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D는 근육세포 내의 비타민 D 수용체와 결합을 해가지고 단백 합성을 촉진시키고 그리고 세포막을 통한 칼슘 이동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있어야지 근육의 기능도 활성화가 되거든요. 비타민 D가 부족해지지 않도록 일정 부분 섭취를 꾸준하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800에서 한 1000단위 정도의 비타민 D를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 추천을 항상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그래도 걷기입니다. 걷기가 가장 기본적인 유산소 운동이고 가장 큰 근육들을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요. 걷기를 하시는데 허리를 펴시고 어깨를 제낀 상태에서 팔을 적당히 흔드시면서 걷는 건 좋고, 속도를 약간 빠르게 느리게 조절하시면서 걸으면 좋고, 그 다음에 걷는 게 힘드신 분들은 짧게라도 자주 걸으시면 근육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은 허벅지 강화 훈련이 좋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이렇게 펴는 이런 동작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대퇴사두근 허벅지 근육이 강화되면 무릎에 가는 부하가 줄어들어 가지고 무릎 관절염에도 되게 좋거든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운동은 뒤꿈치 들기, 종아리 운동입니다. 보통 걷게 될 때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을 받기 위해서는 종아리의 힘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까치발 들기 운동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다리를 천천히 뒤꿈치가 들게 올렸다가 내리는 운동을 반복해서 하시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